수십만 년의 느린 변화와 산업혁명 이후의 극적인 변화. 우리 유전자는 아주 느리게 변화해 왔다. 열대기후가 아닌 것으로 옅은 피부색이 더 많은가. 그리고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피부색이 옅어지는 것은 유전자 싹쓸이의 고전적인 예다. 이 말은 어떤 형질이 가진 유익한 점이 너무나 명백해서 인구 집단의 모든 사람에게서 그 형질이 발견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피부색소는 유전적인 싹쓸이 중에서 가장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예지만 이렇게 해서 DNA는 인류 생존에서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온 돌연변이 유전자들로 가득하다. 그 중에서 많은 수는 위로에 따라서 또는 태양에 대한 노출 정도에 따라서 피부색을 조절하는 돌연변이보다 훨씬 오래된 것들이야. 그런 유익한 돌연변이라도 피부색 유전자만큼 혜택을 주지 못하는 유전자는 그보다 더 느린 속도로 확산된다. 속도가 느리다는 것 말고도 자연 선택을 크게 제한하는 또 한 가지 요소는 당장 유익한 것만 선택된다는 사실이다. 20만 년 동안의 호모사피엔스가 전반적으로 융성했던 것은 무지하기로 벌어지는 유전적인 변화와 당장 유익한 것을 고착시키는 자연 선택의 조합이 그와 비슷한 속도로 느리게 일어나는 환경 변화와 부합했기 때문이다. 물론 간혹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빙하기에 추운 날씨가 시작되면서 인류가 따뜻한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했다. 그리고 때때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기와 전염병이 발생해서 거기에 더 적응해내거나 그것을 피해서 이주할 수 있었던 소수의 무리만 살아남아 자신들의 요리한 적응 내용을 후세대에 올려줄 수 있었다. 지난 200년 사이에서 급변한 세상. 그러나 산업혁명이 시작되어서 세상을 극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19세기 초에서 이후의 급격한 변화와 그 이전 수천 년에 걸친 느린 변화를 한번 비교해보자. 새로운 기기에 전기가 쏠린 엔진, 운송수단, 현대식인 가전제품, 그리고 컴퓨터는 10세에서도 안 되는 기간에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렇게 해서 세상이 되어졌다 했고요. 이제는 모든 연령층이 식량과 식수를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맹수로부터 사실 인류의 환경이 향상된 것은 우리가 모든 시간을 식량과 사냥 그런 데 바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유전자가 현대사회를 못 따라가고 있다. 현대사회의 DNA를 복사하듯이 완벽하게 반복하도록 만들어진 우리 신체는 계속해서 느린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왜 그럴까? 대해서는 간단하다. 천명적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돌연변이가 10세대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인구 전체에 퍼져가면 생존에 엄청나게 유익한 돌연변이였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유전자를 지니지 않은 사람보다 지닌 사람의 이 자손을 가진 확률이 30배 이상이어야 가능한데, 그러나 미국인의 98% 이상이 이미 자녀를 낳을 연령까지 살고 그 자녀도 자신의 자녀를 가질 때까지 살기 때문에 어떤 상대적인 우위를 가진 유전적인 돌연변이도 현대에는 그렇게 신속하고 널리 퍼질 수가 없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생존 전쟁에서 이겼지만 적응이라는 전투에서는 지고 있다. 식량 부족을 견디고 가뭄을 이기고 또 위험한 상황을 인식해서 피하고 상처를 입었을 때 피가 응고되는 형질은 우리 조상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온 급속한 이 생활 속에서 오히려 우리 생존의 발목을 잡아버렸다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현대에서 음식과 소금과 물이 너무 흔하고 폭력 사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줄고 피를 너무 흘려 죽는 일은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경고를 뒤집어 말하자면 우리는 인류 생존이라는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적응이라는 전투에서는 지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일련의 만성 질환을 앓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감을 기억과 두려움, 출혈과 혈액 응고에 관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다. 2장에서 굶주림, 음식, 그리고 비만과 당뇨 하는 현대병에 대해서 인체는 음식이 넘쳐나는 상황을 모른다. 피마족에게 내린 저저 1908년 의사이자 이렇게 허들리 치카는 원주민의 건강에 관한 최초의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4,000명의 연구에 통해서
1954년에 피마저 당뇨병 환자의 비율이 10곱절이 늘어났다. 굶주림의 위험과 가식 그리고 피마저기 경고는 예전의 처치과 달리 이제 우리는 피마저기 우리의 체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 세계적으로 창간의 이 증상에 대해서 경고와 같은 현상을 어떻게 미리 겪어야 된 것일까? 인체는 손에 넣을 수 있는 음식이 늘 넘쳐나는 상황을 예상해서 프로그램화되지 않았다. 사람은 얼마나 많은 열량이 필요한가? 기초 대사량을 계산해보자. 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파운드에서 현대인이 실제로 필요한 열량은 얼마나 될까요? 대사량에서 이런 계산법이 있다라는 거. 구석기 시대의 음식과 열량은 우리 조상들에게 필요했던 열량은 얼마였을까? 거의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1800칼로리 2400밖에 없었다면은 자 하루에 체이죠. 하루에 3600에서 3800칼로리 필요량 그만큼 많이 다니니까 그렇다는 건데요. 자, 이런 계수에 해보면은 남성은 한 3000, 여성은 2300 정도를 소비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6000칼로리, 하루 대리 6000칼로리 소비한 것도 나오는군요. 구석기 식단을 살펴보자. 1985년에 이런 연구에서 구석기 시대 현존하는 모든 수렵 채집 사회에서 동물을 음식 공급원의 일부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평균적 섭취는 열량의 60%를 동물, 40% 식물에서 얻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제식주의에 가장 가까운 식사를 하는 공동체는 칼라하리 사막에 사는 부심은 쿵적으로 열량적에서 3분의 1 가량만 고기에 속한 나머지는 식물, 또 단백질 또 몽고 열매에서 이렇게 섭취를 한다. 이렇게 육식이 더 많이 의존한 사람들은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북아메리카 원주민이다. 그러나 가장 극단적인 육식 편향 생활은 알래스카 이누이트에서 볼 수 있다. 이들 하루에 3000칼로리에 가까운 열량 전체를 생선을 통해서 이렇게 섭취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렇지.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과실 수렵 체질인은 탄수화물이 35%에서 65% 다양하게 가득 찼다. 열량을 넘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는 18세기에 영국의 배에 라임을 실었던 이유는 그래서 아르소코빈산이었던 거죠. 인체가 만들 수 없는 영양소 섭취법은 그래서 흥미롭게도 인간이 속한 영장류를 제외하고 모든 배열에는 몸에서 비타민 C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고, 동물 전체를 먹는 육식은 건강하다. 온전히 동물을 먹되 동물 전체를 다 먹는 식사의 안전성과 건강성에서 연구에서 그래서 병원에서 엄격히 통제한 아래 두 사람은 소, 양, 돼지, 소, 송아지, 닭의 고기만을 먹고 또 근육 포함해서 이렇게 1년 해봤는데 단 한 가지 예외는 스테븐슨이 고기를 구할 수 없을 때 달걀 몇 개와 약간의 버터를 먹은 일뿐이었고 그들이 식사 때 섭취한 유일한 탄수화물은 동물의 몸속에 있는 글루코겐으로 하루에 먹은 음식의 열량이 2000에서 3100칼로리 중에서 2%를 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몇 킬로그램 체중이 줄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건강했고 그래 모두 몇 킬로는 줄었지만 비타민이나 무기질 결핍증도 보이지 않았고 당시 의학 지식으로 찾을 수 있는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스테펀슨이 지적했듯이 재료를 아주 살짝만 조리해 먹은 것이 아마 필요한 비타민 C를 섭취하는 데 중요했지 않나 싶다. 비타민 C는 고온에 노출되면 부분적으로 산화되어서 녹이 쓰는 것이고 비건 식사와 영양 섭취의 문제는 비건 식사는 이들보다 힘들다. 과일, 채소, 녹말, 더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전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영양실조와 굶주림은 인간의 생존을 끊임없이 위협해왔다. 그러니 우리 몸이 특히 이렇게 우리 몸의 생존 장치 하나 허기와 포만감
식욕을 조절하는 시상하부 여러 호르몬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상하부 뒤편에서 뇌 중심적으로 위치한 아몬드 정도 같은 것이 시상하부에서 이 복잡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하는 일은 우리 몸에 타고난 분자와 호르몬 중에서 적어도 20개가 관여하고 있다. 신호는 지방 조직에서도 들어온다. 지방은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음식을 덜 먹어야 한다는 신호를 낸다. 렙틴을 감지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 몸의 생존장치 둘은 입맛이다. 포도주 감정가가 입 전체로 포도주를 굴리는 이유는 에서 감칠맛을 주고 각 밀에 있는 미각 센서 가운데서 감지하도록 되어 있는 물질을 감지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뇌에 신호를 보낸다. 우리가 좋아하는 맛은 단맛, 감칠맛, 짠맛이 있다. 우리가 싫어하는 맛은 쓴맛, 신맛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신맛을 대체로 좋아하지 않는다. 박테리아로 오염된 상한 음식에서 신맛을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은 우리가 탄산 음료를 좋아하는지 여부에 끼친다. 왜 우리는 좋아하는 음식이 서로 다를까? 북미. 그래서 그럼에도 미래의 전체에서 모유에 함유된 알코올로 탐사하는 감칠맛을 느끼는 수용체를 자극하는데 바로 이 때문에 유아들은 본능적으로 젖을 빤다. 감칠맛이 풍부한 다른 음식으로는 간장, 생선, 곡물, 파마산, 치즈, 표고버섯, 잘 익은 토마토 등이 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음식들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인체는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또 다른 음식 흥미로운 이 의문은 왜 우리가 한 가지만 먹는 것에 실증을 내는가 하는 것이다. 식욕을 저장하는 내부에서는 바람직한 음식들을 이것저것 골고루 섭취하도록 우리를 자극한다. 다양성이 어떻게 음식 섭취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극단적인 예는 이렇게 해서 미래와 음식에 대한 욕구 사이의 관계는 특정 음식을 더 먹고 싶어하는 현상도 설명을 해준다. 초콜릿이나 후식을 먹고 싶어하는 예도 있고 우리는 또 소금이 먹고 싶어하는데 특히 소금이 필요한 때 짠 음식이 더 당긴다. 미래와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우리 입맛에서 음식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현대인들은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음식들로 인해서 과식이 훨씬 쉬워졌고 결과로 과체중 비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졌다. 우리 몸의 생존장치 세 번째는 소화 흡수. 거의 모든 영양소는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 소장에서 그러는데 그러나 비타민 B12와 여러 가지 지방은 소장의 마지막 부분인 해장에서 흡수된다. 우리는 쓸기 없이도 지방 흡수를 잘할 수 있지만 췌장 요소가 없으면 단백질과 특히 지방 흡수 능력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긴다. 20피트 정도 길이의 소장을 서서히 조금씩 제거하면 영양 흡수에 문제가 생기지만 소장이 6피트 넘을 때까지는 보통 그런 대로 괜찮다. 평균 5피트, 1.5m 정도 되는 대장은 우리가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에 포함된 수분을 대부분 흡수한다. 소화가 남은 음식 찌꺼기 대변은 수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췌장과 소장, 대장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거기서 처리할 수 없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유당분해 효소, 결핍증이나 이런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거의 모든 열량을 흡수한다. 여기가 되는 음식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셀룰로스로 부르는 순요소로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몸을 그냥 거쳐서 지나가면서 대변과 함께 배출이 된다. 인체화학 처리 공장 간은 흡수한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로 바꾸는 화학 처리 공장과 같은 것을 한다.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간은 우리 혈액내에 당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여러 물질로 예를 들어서 혈전 콜레스테롤 수치는 우리가 먹는 콜레스테롤의 양보다 간에서 만드는 여기서 절충이 된다. 했고요. 아사 방지 생존 형질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의 아사 방지 시스템은 몸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연료를 넣지 못하면 인체는 저장해 두었던 지방이나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대사하는 거식증을 가진 환자에게서 관찰이 되어진다.
아사라 방자에 의해서 간을 제외한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속도를 낮추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은 일주일 후면 15%, 2주일 후면 25% 줄어들게 된다. 몸막에서 들어온 침입자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면역체계 또한 기능이 감소하므로 굶주린 사람들의 사망 원인 중에서 감염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사람은 먹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굶어 죽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는 1981년 아일랜드 공화국 공원이 출신 제수들이 감행한 단식 투쟁 기록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범죄자가 아니라 정치범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런데 20여 명씩 금지는 그 투쟁에서 연쇄적으로 단식에 들어가서 물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센지와 운명의 건강한 사람들인데 젊은 단식 끝에 죽음을 맞았다. 가장 빨리 죽은 사람은 46일,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은 73일. 음식을 먹지 않은 시점부터 목숨을 잃은 시점까지 평균 기간은 60일이 조금 넘는 부분에서 집중되어 있다. 살아남은 13명 중에서 9주 이상 단식 투쟁을 계속한 사람은 1명뿐이었는데 그도 결국 가족의 설득으로 단식을 중단했다. 애초에 날씬했던 사망자 10명은 죽을 당시에 평균 55파운드 25kg이 빠져서 원래 체중에서 35%가 감소했다. 물론 원래 체중이 더 나갈수록 더 오래 굶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체중의 40%가 감소하면 굶주림은 치명적이 된다. 그러기에 체중이 빠지면 보통 체내 단백질의 30에서 50%, 지방의 70에서 90%가 소실이 된다.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버텼을까? 건강한 젊은이가 교도소 감방에서 누워 지내다가 60일 만에 목숨을 잃는다면 먹지 못하는 동안에도 음식을 손에 넣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야 했던 것이 자 이렇게 해서 물론 현실은 그래 간단하지 않다. 우리 조상들 아일랜드 공화국 국군 수감자들에 비해서 몸에 저장된 지방이 더 적었을 것이고 몸이 점점 약해지면 감옥에 따라서 갇혀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각종 위험에 맞닥뜨렸을 것이다. 문명과 영양 공급. 농사와 가축은 인간의 생존을 보장했을까? 농사와 가축으로 고구마 등등등등 곡식을 통해서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생존은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 했고요. 모든 작물을 길러낼 수 없으므로 농경민들은 연령 공급을 몇 가지 제한된 식물에 의존하게 되어졌다. 다양성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아일랜드 감자의 기근을 보면 1844년에 그래서 수학이 갑자기 이제 곤두박질 치기도 했고 감자 역병균 때문에 그래서 흉작이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양에 결핍을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인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단백질, 비타민 B, 철분, 비타민 C를 필요해서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이 감자에 들어있지 않은 정요 영양소는 칼슘과 나트륨뿐이다. 칼슘, 나트륨. 나는 감자는 씨알이 많이 달리고 영양분도 풍부해서 감자와 소화말에서 얻은 우유를 통해서 그 아일랜드 감자 상황이 완전히 실패하자 농촌에 사는 아일랜드 이런 다른 데의 제식품을 전혀 구할 수 없었고 기근은 급속도로 확산되어져서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이 이민을 떠나서 그래서 북부 도시에 정착하게 되어졌다. 인류 역사 속에서 대기근들이 알려주는 진실은 아일랜드 감자 기근은 지난해 가까운 규모의 수많은 기근 사태의 예의 하나일 뿐이다. 성경인 이집트가 풍년 던 7년 동안에 또 풍부하게 했지만은 또 7년 흉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준비된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21세기 인류는 단두 가지 종류 곡물 쌀에서 필요한 일량의 40%를 얻고 있다라는 곡식에서 많은 영양을 섭취하고 있다라는 거죠.